안녕하세요. 뇌피소설가 입소문TV입니다. 이번 10일에 보고서 오신 분들은 대체 썸네일에 이게 무슨 말인가? 어젯밤 나는 분명 환호성을 질렀는데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아직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썸네일에 어제의 그 결정적인 내용을 떡하니 걸어놓으면 11회를 아직 안 보신 분들도 지나치다가 원치 않는 스포를 당해버릴 수 있어서 본방의 시간이 맞지 않아 아직 그 11회의 희열을 못 느끼셨을 분들을 위해 조금 애매하게 썸네일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분들께도 떡상이 연타로 오는 11회의 쾌감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다는 이야기인 거죠. 저도 유튜버니까 자극적으로 썸네일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이렇게 애매한 느낌의 썸네일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제 사정을 이해심이 깊은 입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다들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목에도 써놨지만 이번 주는 뭔가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리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디테일하게 감정선에 대한 해석을 하려고 노력할 텐데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야기가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나 터져버렸잖아요. 물론 그 와중에도 서사의 구조와 디테일은 살아있었습니다. 이번 리뷰에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물론 다루긴 할 텐데요. 그 전에 리뷰 쓰려고 다시 돌려보는데 두 번, 세 번 돌려봐도 한 씬 한 씬이 다 소중하게 느껴지는 드라마는 정말 스리생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거 하나만큼은 압도적이라고 느껴지는 게 늘 믿고 보는 감독님, 작가님 작품이지만 말이죠. 정말 고백 장면의 그 쪼이는 느낌.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요. 석형이가 미나 좋아하는 거, 송아가 익준이한테 마음이 있다는 거, 그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와, 한마디 한마디가 나올 때마다 그 다음 대사, 그리고 상대방의 대답이 진짜 막 궁금하고 막 설레고 어쩔 줄 모르게 만드는 그 대사와 연출,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압도적으로 강력한 작가님, 감독님 콤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작품들 모두 고백 장면에서 별로였다거나 실망스럽다고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것도 다 좋지만 고백씬만큼은 이 집이 최고예요. 거기까지 가는 여정이 그만큼이나 힘들어서 더욱 그런 느낌을 주는 걸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익준이와 송아 이야기만 하고 석형이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1회의 시작은 송아가 열었죠. 익준이의 방에 선물을 두러 왔다가 카드를 썼는데요. 생일 축하한다 익준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 드시나요? 20년 전 익준이가 송아에게 주려고 준비했다가 결국은 주지 못했던 그 생일 선물. 전해지지 못했던 카드에 썼던 내용과 똑같은 문구였습니다. 익준이가 준비했던 생일 선물은 고백을 하기 위해 준비했던 거였죠. 이렇게 같은 멘트를 준비했다는 것은 지금 송아의 마음도 그때의 익준이의 마음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연출이었던 것 같은데요. 송아는 처음에 가방을 두고 왔다가 다시 올라갔죠. 가방을 챙기러 가서 익준이와 우주사진을 보다가 이번엔 가방을 챙기고 핸드폰을 두고 나왔습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다가 다시 그대로 돌아왔죠. 결국 익준이가 다쳐서 병원에 실려왔을 때 송아가 병원에 있게 된 상황을 빌드업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송아가 원래 물건을 잘 두고 다니는 성격이던가요? 저는 송아가 뭘 놓고 다니는 것은 처음 본 것 같은데요. 많은 입주민 여러분들께서 구구주 친구들의 방은 그 인물들의 마음을 의미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뭔가를 두고 오는 바람에 익준이의 방을 떠나지 못했던 송아는 결국 익준이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란 복선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런 방식의 해석도 나쁘진 않지만 저는 조금 더 감정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익준이에게 카드를 써놓고 선물을 책상 위에 어디다 놓을지 고민하다가 가장 잘 보일 만한 곳, 스탠드 바로 밑에 선물을 두고 나오는 송아였는데요. 익준이의 방은 송아에게 더 이상 편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기 위해 준비했던 선물을 그의 방에 놓고 나오는 상황. 송아에게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송아 스스로도 떨리고 설레는 마음이 낯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심정이었기에 가방이고 핸드폰이고 챙길 정신이 없었던 거죠. 익준이가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의 송아의 모습은 이건 누가 봐도 친구는 아니지 않나요? 20년 지기 친구였던 준환이나 광현이가 보기에는 그냥 송아가 많이 놀랬구나 그랬는지 몰라도 자주 보지 않았던 익순이 눈에는 딱 봐도 둘이 친구 사이 이상으로 보였잖아요. 여기는 좀 예상대로 흘러갔죠. 익준이의 부상은 결국 송아의 마음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상을 하면 뭐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익준이와 송아의 감정이 묘하게 깊어가는 모습이 안 설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게 언제 터지나 설렘 가득한 것은 똑같았습니다. 송아가 준비한 선물은 모자였죠. 20살 익준이의 생일에 준비했던 선물과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때의 송화는 익준이에게 줄 선물을 곱게 결찰하고 있었는데요. 송화의 생일날에는 빗나가버린 익준이의 고백. 이번에는 송화가 익준이의 생일에 고백을 준비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고백 역시 시작하기도 전에 거절당하고 말았죠. 익준이가 생일날 소개팅을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익준이는 송화의 고백을 원천 봉쇄하고 말았습니다. 익준이 입장에서는 가장 현명했다고도 할 수 있고 어쩔 수 없었다고도 할 수 있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달 석형이가 고백했다 차인 상황에서 자기가 송화와 만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석형이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될 것을 예상한 것도 있었을 것 같고, 지금 자기도 송화를 좋아하는 상황에서 막상 송화의 고백을 받아버리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거절할 자신이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기 전에 소개팅이 있다는 핑계를 대버린 것 같은데요. 다시 돌려보니 이런 부분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오늘 두 번의 고백신이 모두 나왔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구성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발 동동 구르면서 볼 때는 몰랐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려보니 99년 익준이의 생일은 석형이와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 송화를 거절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석형이의 이야기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래도 마음 한구석에 껄끄러운 부분이 남아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11회 중반에 석형이와 미나를 완벽하게 이어주면서 11회의 마지막에 송화가 익준이에게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구성으로 이야기의 순서를 짰던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안 나오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그토록 기다렸는데 결국 마지막 회인가? 이러면서 남은 시간 계속 확인했던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이게 다 된 밥이라고 말해줬던 것은 생일 에피소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익준이 병실에서 송화와 익준이가 포커페이스 게임을 하고 있을 때도 그랬죠. 문양을 지정해놓고 카드를 한 장씩 번갈아 가면서 버리는데 다른 문양의 카드를 버리는 순간을 상대방에게 들키면 안 되는 게임이었습니다. 이때 익준이가 지정한 문양은 하트였죠. 송화는 익준이가 하트가 아닌 다른 카드를 내려놓는 순간을 맞춰야 했지만 송화가 찍었던 익준이의 카드는 하트였습니다. 거짓말로 자기 카드를 감추는 게임. 익준이가 지금까지 송화 옆에서 해왔던 것과 같은 게임이죠. 익준이는 자기의 하트를 감추면서 계속해서 오래된 친구를 연기해왔었는데요. 이번에 그 카드가 뒤집어지면서 두 사람의 마음을 확인할 것 같다는 느낌이 왔죠. 익순이 덕분에 준하니마저 익준이와 송화 사이가 묘하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은데요. 더했던 건 익준이가 창원에 내려가기로 했던 그날이었습니다. 송화가 매우 어려운 시술을 해야 했던 날이었죠. 잘못하면 실명에 이르는 시술이어서 송화가 걱정이 많아 보였는데요. 그런 송화를 보는 익준이 눈에서 진짜 꿀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안 갈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뭐 사귀는 사이에서도 이만큼까지 아쉬워하지는 않겠던데요. 결국 익준이는 송화 시술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교환하는 눈빛 속에서 이젠 진짜 고백만 남았다, 이런 느낌 다들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 익준이가 입고 있었던 옷에는 가슴에 큰 하트가 그려져 있었고 그 안에 메이드 인 러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는 중국에서 만든 제품, 그러니까 이거는 러브라는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다, 이런 뜻은 아니죠. 사랑에 빠졌다는 뜻인데요. 익준이는 그동안 한순간도 우정이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송화를 향한 따뜻함은 계속해서 사랑이었던 거죠. 무려 1분 30초가 넘는 시간을 원테이크로 두 사람에게 다가갔던 앵글. 진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쪼는 것 하나는 정말 최고인 제작진이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의 테이크로 다가갔던 것은 송화에게 천천히 스며들었던 익준이의 모습 같기도 했고, 고백을 앞두고 쉽사리 입이 떼어지지 않는 송화의 두근거리는 마음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지는 송화의 고백. 고백할걸. 너 좋아한다고 고백할걸. 그래서 말인데 우리 사귈까? 와, 몇 번을 다시 봐도 진짜 대박이네요. 거기에 익준이는 지난번에 자기가 당했던 것을 돌려줬죠. 대답하려고. 진짜 아쉬운 점은 둘이 꽁냥거리는 모습을 볼 시간이 단 한 회차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진짜 슬이 계속하면 안 될까요? 저는 익송만큼이나 설렜던 곰고민의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또 뵙죠.